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이제 이 미국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이제 이렇게 또 하거든요. 저희 애들도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학교를 이렇게 또 다니기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도 오늘 막 일찍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뉴스 정리하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또 찍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 깊숙이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깊숙한 곳에 이제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산업 도시에서 13명이 최소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 39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된 이후로부터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발생을 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계속 이제 길어짐으로 해가지고 드론 공격을 진짜 효과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거리 이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잘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러시아 깊숙이 있는 어떤 이제 산업 도시에서 공격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또 공격이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한 5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뭐 한국으로 하면은 88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니즈네 캄스크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타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사망자들 중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 이제 어린이 한 명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 시민 7명이 이제 포함이 이렇게 또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진짜 빨리 끝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도인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 지금 뭐 4년이 이렇게 넘도록 그리고 지금 뭐 5년째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이렇게 또 안 끝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최대 규모의 석유 정제소 중 하나인 타네코 정유 공장을 타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게 표적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의 전쟁 전선이 고착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의 정유 공장들, 물류 창고들, 이 물류 창고 해가지고 뭐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와일드벨이라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주요 경제나 그리고 이제 군사 인프라를 타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회나 이제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는 뭐 러시아 깊숙이까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 보니까 푸틴한테 이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석유 공급 차질을 이렇게 또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있는 뭐 주요 도시들, 뭐 모스크바, 세인트 피터즈버그 이런 곳에서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일상이 유지는 되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기는 당했지만 주요 도시들은 그렇게 크나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만 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도
무기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한테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그 방공망이 부족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거를 이렇게 또 노리고, 뭐 미사일 같은 거, 뭐 탄도 미사일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주요 도시들, 특히 이제 키우 같은 곳들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전력 같은 곳들이나 뭐 수도 인프라 같은 곳들을 드론이랑 그리고 미사일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내년에는 5년이 되지 않습니까? 야, 5년이 되고. 그래도 전쟁이 이렇게 또 안 끝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푸틴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 이거, 전쟁이 바이든 대통령 그 전쟁 왜 못 끝내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끝내겠다. 그거 어디 갔냐고 그거. 그런데 트럼피들은 입 싹 닫고 있죠. 그때는 막 트럼피들이 바이든 대통령 이거 봐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금방 전쟁 끝날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피들이 아주 그냥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그냥 압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을 더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트럼피들은 조용히 하고 있어요. 변명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옹호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트럼피들은 그냥 컬트예요, 컬트. 그냥 사이비 종교. 그냥 사이비 종교 그거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뭐 뭐든지 다 맞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자지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가자지구도 완벽하게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잠잠해지기는 잠잠해졌지만, 그러면서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그 평화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15가지 그 항목으로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이제 하마스 무장 단체나 지금 서로 입장이 이렇게 또 엇갈리면서 지금 협상에 이제 난항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이렇게 또 한 15가지 항목의 그 평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군사 작전을 즉시 중단을 하고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기술 관료 중심의 팔레스타인의 새 정부를 수립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국제 안정화군을 배치를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계별로 무장 해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스라엘 철수를 이렇게 또 하자라고 그런 15가지 이제 항목의 가자지구 그 평안을 이렇게 또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 쪽에서는 서로 이제 입장 차이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완전하게 무장을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철수를 이렇게 털 수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평화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를 이렇게 또 하기는 한다. 하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군이 우리 이제 가자지구에서 이제 떠나는 것을 이제 먼저 원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기 같은 것들을 이제 반납을 하고 그 평화안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이제 하마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다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가자지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전 협정을 우선 이렇게 또 하기는 했습니다. 2025년도 10월 달에 이제 정전 협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직은 공격을 뭐 심하게는 이렇게 또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1,200여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아니 정전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휴전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00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자지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자지구의 3분의 2, 66%를 이스라엘이 통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200만 명 정도가 해안가에 있는 좁은 지역에서 지금 거기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가자지구 이 하마스는 먼저 잘못을 하긴 했죠. 팔레스타인이 먼저 잘못을 하긴 했죠. 이스라엘을 갑자기 막 쳐들어가 가지고 테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납치를 하고 사살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되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되지만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망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3만여 명이 넘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휴전을 하고 있는데 정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여 명이나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좀 이제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팔레스타인도 뭐 잘한 것은 없지만 그런데 이 네타냐후나 뭐 이스라엘도 너무나 좀 심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이스라엘 뭐 하마스 이 전쟁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 전쟁이나 중동에서 계속해 가지고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는데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더 이상의 살상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발 좀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이란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제 전략을 이렇게 또 바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그냥 막 조지지 않아요. 그냥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군사적 공격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란을 다스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원래 미국이 이란한테 하고 있었던 그런 전략이 이렇게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대화로 이렇게 또 하면서 아니면은, 이렇게 뭐 경제적인 제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그런 소리야. 이 전쟁, 이 공격이 아무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뭐 막히지도 않았고 여기 뭐 통행료 같은 건 뭐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 재개방을 이렇게 떠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우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또 지나가려고 하면 통행료를 이렇게 또 내야 한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뭐 미국한테 이렇게 또 주고 있는 뭐 5가지 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고 있으면서 강경한 태도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다. 뭐 그 조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다 망가졌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 복구를 다 해라. 그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이 미국이 우리한테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다 풀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무리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더라도 이란이 안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은 벌써 다 잃었거든요. 잃을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란은 더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참모들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대. 아니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하던 거 아닙니까? 괜히 뭐 전쟁을 한답시고 돈만 어마무시하게 갖다 쓰고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했어.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미움만 이렇게 받고 있고 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만 엄청나게 많이 죽고 비난만 이렇게 또 받고 미국 사람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지금 이렇게 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심하다. 그리고 이제 재정 고갈이 진짜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로우키로 대응을 하겠다. 느긋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군사적인 그런 이제 공격 대신에 경제적인 그런 제재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또 지켜보겠다. 경제적인 제재를 계속 이렇게 또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또 지켜보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예전에 그 여느 대통령이 하던 거냐 똑같이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괜히 전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이렇게 또 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군이 이 이란의 전체 그 항구를 다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해상 봉쇄를 해제를 이렇게 또 해라. 동결 자산을 다 반환을 해달라. 그리고 미군들은 다 철수를 하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레바논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전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중단을 이렇게 또 해라라고 조건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조건을 따를 수가 없죠. 따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안 거야.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은 이제 안 무너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무기 그 재고가 엄청나게 고갈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인가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제재만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합니다. 야, 참. 어쨌든 간에 미군은 봉쇄를 지금 이란 항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난주에만 이란 항구에서 상선 한 20척 정도를 추가적으로 회항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미 해군도 이란을 완전히 압박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란도 계속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여기 뭐 허락 없이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되고 지금 이란도 봉쇄가 되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라는 그런 소리지. 저 뭐 끝까지 다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다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도 방법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도 이거는 방법이 없네. 그냥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했던 것처럼 그냥 경제적인 제재는 하자.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지 않나.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갖다 쓰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있지 않습니까? 피트 헤그세스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그 핵심 공약인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그 국방 예산을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안 밀어주고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반대에 이렇게 또 부딪혀가지고 전혀 통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군함을 건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급 군함이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또 붙이지 않았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군함을 건조를 하고 뭐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거 그것도 이제 만들자. 그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만 집어넣고 다 지 이름 집어넣고 있어. 그거를 포함을 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미국 역사상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거를 입법화해가지고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는 것은 우리한테도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회의론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주요 공화당 의원들, 뭐 리키 머카우스키, 뭐 수잔 콜린스, 뭐 미치 맥코넬 이런 이제 주요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우회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조정 절차를 연속으로 사용을 하는 그 레콘실리에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는 그 방식을 부담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 그리고 이제 대체 플랜 B 같은 것들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라는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600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 그리고 국방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의 독단적인 우회 소통 방식 그리고 이제 유럽주든 미군 감축 계획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여야를 뭐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둘 다 이제 불만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 가지고 여전히 강력한 신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강력한 신뢰가 아니라 이 피트 헤그세스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똘만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개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어쨌든 간에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 붙인 뭐 구남이나 뭐 골든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또 골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골든돔이야. 이름이 왜 골든돔이겠습니까? 지 이름 갖다 자기 상징적인 거 갖다 붙인 거야. 골든돔 뭐 미사일 방어 체계, 예.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우리 뭐 군함을 건조를 이렇게 떠야 된다. 1조 5천억 달러 국방 예산 통과를 해달라. 예, 뭐 징징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도조차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지금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ffordability, 생활비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이 그거였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이 생활비 걱정 덜어주게 하겠다. 예, 미국인들 살기 편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 유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니까 디젤 가격 오르고, 트럭들 막 물건들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디젤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물건 값이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인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어포더빌리티가 전혀 해결이 되지가 않고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해지고 있어.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관세를 어마무지하게 이렇게 또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 붙이는 거는 다 누가 내는 것이다? 다 우리가 내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이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다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또 붙였었던 그 관세도 다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국이 개차반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아주 그냥 어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개차반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 가지고 진짜 바이든 대통령 때가 진짜 좋았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진짜 너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요즘 들어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미국인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바이든 대통령 때가 진짜 엄청나게 좋았었다. 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댓글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때가 그때가 좋았었다. 그런 얘기가 미국인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더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 이렇게 또 짜증나지 않나. 빨리 끝나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건 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을 한 대로 뭉치고,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민자들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대로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분열을 이렇게 또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쌩 난리를 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나락으로 가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또 이제 명문 무슨 예술 스쿨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인터록첸 Center for the Art라고 하는 이런 예술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수십 년간 지속이 된 성학대 실태를 보고서가 이렇게 또 발표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 출신인 발레 무용수가 있다고 합니다. 폴 부시는 2005년 때 그때 이제 16살이었다고 합니다. 16살 때 그 당시 그 교사였던 이제 토마스 클라우어한테 성학대를 이렇게 또 당하고, 그리고 학교 측한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부실한 대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고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조사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20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50여 명 정도의 성인들에 의한 70여 건의 성학대 의혹이 제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 중에는 제프리 앱스테인 그리고 길레인 맥스웰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와, 제프리 앱스테인은 어디 안 끼는 데가 없어. 이런 이제 성범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안 끼는 데가 없어. 아주 개쓰레기 새끼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가해 교사였던 토마스 클라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폴 부시라고 하는 그 학생 16살 그 학생을 성학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요. 근데 마이너한 죄를 이렇게 또 받고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무용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뭐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러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원들에서 이 백그라운드 체크 안 하나 봐요. 백그라운드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가르쳐 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폴 부시, 그때 16살이었던 이 폴 부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또 고발을 이렇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랑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방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PTSD로 고통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증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를 이렇게 떠면서 상담 기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지만, 그렇지만 폴 부시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의 명문 뭐 예술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프리 앱스테인 이름도 여기 또 이렇게 또 올라왔다고 하니까, 야, 진짜 이 제프리 앱스테인이랑 같이 놀아났었던 트럼프 대통령 빨리 그 앱스테인 파일 다 공개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리렉티드 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있으면은 그거 가리지 말고 자기가 떳떳하다고 하면은 다 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 있는 그 레플레팅 풀 있지 않습니까? 보수 공사 실패를 둘러싸고 현직 올림픽 선수 카누 선수 데이비드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가 기소를 이렇게 또 당했다가 억울하게 기소를 이렇게 또 당했다가 그 기소가 취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 올림픽 카누 선수가 이번 사건의 내막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의회 조사 그리고 이제 법적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본격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링컨 메모리얼 앞에 있는 그 호수 리플레이팅 풀에 대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항상 전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 아니 거기를 그렇게 방치를 해두면서 이 녹조를 끼게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너무나 더럽다. 내가 이거 싹 다 고쳐버리겠다. 그리고 가격은 뭐 200만 달러도 안 들 거야. 뭐 180만 달러면은 여기를 싹 다 고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 고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고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예전에 자신의 그 마이애미에 있는 그 골프장을 고쳐줬었던 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감 몰아주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 다 빼고 거기 뭐 페인트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7월 4일 미국의 250주년 건국 기념일을 이렇게 또 기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에 부랴부랴 물을 이렇게 또 채웠거든요. 물을 채우자마자 일주일 만에 막 녹조 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원래 그 파이프관에 끼어 있었던 녹조가 흘러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닥을 그 색칠을 하지 않습니까? 파란색으로 이제 색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색깔을 이제 뽑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색깔이 너무 진했었던 거예요. 너무 진하다 보니까 햇빛을 다 빨아들였다고 합니다.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호수이지 않습니까? 리플레팅 풀이잖아요. 풀.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갇혀있는 물인데 여기에 또 이제 여름이고, 또 이제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따다 보니까 모든 열을 다 빨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뜨거워지고, 당연히 녹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리플레이팅 풀을 색칠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자랑을 한답치고 그 풀을 자기 차 타고 이제 자동차 타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행진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차들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지나가니까 페인트 상태가 어땠겠냐고. 어쨌든 간에 그 물을 채운 다음에 녹조 현상이 끼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그 페인트가 뭐 들고 일어났거든요.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산책을 이렇게 떠지 않습니까? 근데 페인트가 막 떨어져 있어. 근데 그래서 이 올림픽 전 선수가 그거를 들어봤다고요. 그 들어본 거를 가지고 이 CCTV에 이렇게 또 시키다 보니까 얘가, 이 올림픽 전 선수가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뽑았다. 이거 봐라.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 막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잘못을 막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둔 뭐 진필요한 거 뭐 해가지고 검사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 이제 검사가 내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올림픽 선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부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는 트럼프였거든요. 이 검사도 트럼프 대통령 꽂아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그 기소를 취하를 이렇게 또 했습니다. 취하를 이렇게 또 진 피로가 취하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진 피로나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측에서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법적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의회 조사를 지금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하원 사법위원회에서는 제이미 라스킨이라고 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내무부와 그리고 이제 사법부 기소 결정에 관련을 한 그 문서를 제출을 요구를 하는 그런 조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올림픽 카누 선수, 이 사람을 모함을 하고 증거를 은폐를 한 그런 사람들을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똘마니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큰일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진 피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닌 피로도 원래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이렇게 또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뭐 검사장으로 이렇게 또 뽑아줬는데, 그런데 자닌 피로도 이렇게 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기소를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지닌 피로가 다 뒤집어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소를 취하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이것도 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하면서 막 개 구라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구라를 덮어주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다 걸리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이 사건만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리플레이팅 폴, 뭐 링컨 메모리얼 앞에 있는 호수에 관련을 해가지고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커다란 그 국정 관련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겠는지 뻔히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아주 그냥 개차반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이것만 보더라도 뻔한데, 야, 어쨌든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빨리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이제 볼티모어에 있는 어떤 이제 학교 앞에서 아이스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 요원들이 학부모를 체포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 근처에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바디캠을 이렇게 또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지금 공개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이렇게 또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스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학교 앞에서 이 사람들을 체포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법원은 이 아이스의 체포 과정에서 다 불법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한 달 만에 석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아니, 아이들은 어떻게, 부부 모두 다 체포가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떡하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타격은 어떻게 하냐고. 진짜. 어쨌든 간에 지난 6월 11일에 볼티모어에 있는 어떤 이제 학교 앞에서 헤수스 아세베도 산체스 그리고 아드리아나 갈비안 산체스 부부가 학교에 자신의 딸을 이제 바래다 주면서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복 차림에 그 요원들, 아이스 요원들이 차량을 이렇게 또 막아서고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창문을 깨트리면서 체포를 이렇게 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는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판사는 아이스가 학교 밖에서 이 부부를 체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프로버블 커즈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석방을 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아이스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세베도가 명령에 불응하고 그리고 차로 아이스 요원을 치료했다. 야,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차로 아이스 요원을 치료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를 하고 끌고 간 것이다. 체포를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미국 시민들 사살을 이렇게 떠면서 먼저 차를 타고 우리를 공격을 하려 했다, 우리를 치료했다 라고 하면서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에서는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다 적법하게 했다, 다 법을 잘 지켰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볼티모어 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한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현지 경찰은 아이스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 그 요원이 그 학교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카메라에 이렇게 또 다 잡혔다고 하는데, 아이스 요원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또 담겼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이 아이스 요원들이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 요원들도 진짜 너무 트럼프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다 보니까 이것도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아이스들도 분명히 많은 조사가 이렇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 대한 죄를 달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서부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캐나다 서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산불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이렇게 또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서부 그리고 캐나다 서부 여기 이 일대 해가지고 100개 이상의 대형 산불이 이렇게 또 발생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제 미국 측의 서부 산불 피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바다주에서는 리노 인근에 버그 파이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15,0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면서 주택가까지 이제 위협을 이렇게 하면서 수천 명의 대피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네바다주뿐만이 아니라 유타주에서도 와이드 마우스 파이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10만 에이커 이상으로 불을 이렇게 또 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화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던 그 헬리콥터가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조종사 2명까지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셨다라고 합니다. 야,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에서도 스포케인 그 불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불로 인해 가지고 1000개 이상의 건물이 이제 파괴가 되고 불에 타고, 그리고 수만 명이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 서부 산불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서부에서도 비산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100개 이상의 산불이 이렇게 또 나가지고 비산사태를 이제 선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산불이 캐나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그 연기가 막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났더라고요. 뭐 공기질 너무 안 좋다,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왔었고요. 그러면서 밴쿠버 동쪽에 있는 썸머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벌드 레인지 파이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불이 이제 커지면서 뭐 하루 만에 뭐 2배 이상 이렇게 또 커지고, 그래가지고 2만여 명 정도가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항공기 18대가 동원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막 불을 끄고 뭐 구조 작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50여 명을 뭐 구조를 하는 등 지금 뭐 미국 서부나 뭐 캐나다 서부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피해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더위가 더 심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가뭄이 더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풀 같은 것들이 막 바싹 이렇게 또 마르다 보니까 조그만한 불씨라도 큰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러다가 뭐 사막화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산불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헉스다. 기후변화는 음모론이다라고 치부를 이렇게 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참 짜증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플럭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미국 전역 뭐 여기저기 특히 이제 도심지에서 이 카메라가 여기저기 설치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지금까지 12만 대 이상의 플럭 세이프티 이 카메라가 설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범죄 수사 효율이 굉장히 좋다. 이 카메라를 설치를 이렇게 또 한번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차를 타고 도망가거나 이제 사람들이 뭐 범죄자들이 이제 도망갈 때 그 카메라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CCTV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이 범죄를 수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경찰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럭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확산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 있는 경찰서의 40% 정도가 7천여 개 정도의 기관들에서 이 플럭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한 12만 대 정도의 카메라가 이제 설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차량들이 이제 지나다니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차량들의 번호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읽고 뭐 카메라가 이제 설치가 막 되어 있다 보니까 CCTV로 막 사람들 막 찍고 차량들 막 찍고 그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생활 침해이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것들을 남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 같은 것들을 뭐 추적을 이렇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뭐 추적을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뭐 좌나 우나 막론하고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좌우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사생활 침해다라고 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은 플럭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앱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보인다고 하면은 막 부시고 뭐 선 자르고 그런 저항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의회에서는 영장 없이 수사 데이터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 측에서는 뭐 도난 차량들이나 뭐 범죄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카메라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CCTV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거나 뭐 차량들 뭐 번호판 그 인식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너무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의 감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법적 권리를 침해를 한다. 이거는 사생활 침해가 맞다라고 이 법률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이렇고요. 그런데 또 한국은 또 CCTV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범죄율이 많이 이렇게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은 CCTV가 다 잡아내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지. 뭐 한국에서 뭐 카페에다가 이런 뭐 노트북 같은 거 놔둬도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들을 본다 보면 당연히 CCTV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면 다 걸리는데 누가 가져가겠냐고. 하지만 미국은 이런 뭐 개인주의나 뭐 사생활 침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많이 이제 보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뭐 90년대 그때 한국이 그렇게까지 막 시민 의식이 높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국은 뭐 카페에 가도 뭐 아무도 안 훔쳐간다 뭐 그런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대단하고 뭐 한국이 진짜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됐겠냐고. 한국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CCTV 같은 거 뭐 한국은 뭐 전봇대 다 CCTV 달려가지고 뭐 다 보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나. 미국도 만약에 이런 뭐 플러 카메라 같은 거 저녁에 다 깔려 있다고 하면은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당연히 못 훔쳐가지.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된다고 하면은 이런 뭐 사생활 침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시민들을 감독을 하고 감시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많은 변동이 없이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뭐 거의 변동이 없고 0.1%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S&P 500도 뭐 0.1%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0.1%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는 등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2% 넘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난항을 이렇게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 WTI 80달러 돌파를 하고 브렌트유도 85달러를 돌파를 이렇게 또 하는 등 많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 시장이 오르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큰 변동은 이렇게 또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 4%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게임스탑도 지금 뭐 이베이를 인수를 하는 것을 이제 포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2%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휴파카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5% 이상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올 글래스 아이폰 프로젝트를 취소를 이렇게 또 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떤 투자자는 의견을 뭐 하향으로 이렇게 또 조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애플은 1%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뭐 많이 내려가고 있는 4% 정도의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150억 달러 규모, 15 빌리언 달러 규모의 스탁 오퍼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보통주 유상증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4%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출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텔은 폭발적인 이 AI 수요에 대응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주 150억 달러를 공모를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확보를 한 그 자금은 설비 투자를 이렇게 할 것이다. 캡엑스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 자금의 활용이 이렇게 되면서 그 피지컬 AI나 뭐 퍼포스 빌트 실리콘 맞춤형 뭐 반도체 같은 거 이렇게 만들거나 어드밴스드 뭐 패키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잘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데다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유상증자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이 희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가 이제 증가를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오늘 그런 우려로 인해 가지고 4% 정도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인텔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난 1년 동안 5배가 상승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와,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175%가 상승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난달에도 최근 15년 내에 가장 빠른 매출 성장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설비 투자 전망을 200억 달러로 상향을 이렇게 또 한 적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인텔은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인텔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 AI 설비 투자에
7,65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빅테크의 이 AI 인프라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년에는 더 커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만 7,650억 달러인데 내년에는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거의 2배 가량 설비 투자가 이제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 주식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는 것이고 다 엔비디아 그 반도체 그 AI 반도체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다가 다 그 HBM 그 메모리를 이제 꽂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거기가 그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인텔도 더 투자를 하기 위해 AI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유상증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식에 이렇게 희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4%가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이제 메타에서는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AI 모델 뮤즈 스파크 1.2를 공개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개인용 PC나 노트북에 직접 구동을 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모델 뮤즈 글림스를 공식 출시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오픈 소스로 출시를 이렇게 됐다고요.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폐쇄형 모델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에서는 이 AI 모델이 있는데 이 AI 모델은 오픈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스를 공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고객들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마크 저커버거 메타 페이스북에서는 이 AI를 오픈 소스를 하겠다, 이제 다 공개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뮤즈 스파크 1.2 그 오픈 소스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뮤즈 글림스 출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온 디바이스 AI를 이제 출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것의 이제 스펙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300억 개의 변수 규모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소형 AI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즉시 다운로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4비트 양자화 기술을 적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메모리 요구량을 20기가 미만으로 축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단일 GPU를 탑재를 한 맥이나 PC에서도 클라우드 연결 없이 구동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와 메모리가 20기가가 필요하대요. 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메모리 필요한 그 AI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가 이제 필요한 게 미친 듯이 수요가 미친 듯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와 미쳤네요. 어쨌든 간에 이 AI를 이제 탑재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AI 자체가 이 컴퓨터 내에서 알아서 이 AI 에이전틱이지 않습니까? 알아서 모든 것들을 수행을 이렇게 한다. 코드 작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뭐 파일을 정리를 이렇게 또 하고, 뭐 스케줄링을 이렇게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애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가가 50달러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WTI는 8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요. 브렌트유는 85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이 이란에다가 뭐 군사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호르무즈요, 뭐 당분간은 개방이 되지 않겠는데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란도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에 개방이 되는 것은 아마도 이제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난 6월 달에 MOU가 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에서는 유조선들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보복 공격을 이렇게 하면서 이란을 아주 초토화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런 뭐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이 미국도 많은 무기들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공격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압박만 이렇게 하겠다. 이게 뭐냐고. 진짜 헛발질 쓸데없는 짓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정부에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이제 가속화하기 위해 가지고 5조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정을 하는 그런 지원책을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5조 원 규모래요.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그런. 지금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팹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또 많이 있는데, 그런데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기업, 팹리스 기업이 이렇게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35억 달러, 와, 3.5 빌리언 달러,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년간 장기 협력 프로그램을 그런 추진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 있는 공군기지를 이전을 추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광주 그리고 전남 지역에 반도체 단지를 조성을 이제 앞당기고 2030년도까지 하루에 뭐 65만 톤의 공업용 용수를 이제 확보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뭐 쓰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많은 전력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뭐 LNG 발전이나 뭐 여러 가지 발전소를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41년도까지 14.7 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을 이렇게 또 할 계획이다라고 하네요. 한국이 완전히 이제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반도체 팹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팹리스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뭐 거의 반도체에다가 올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 정부에서도 반도체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한국은 뭐 반도체 뭐 초강국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한국 계속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 나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